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틀 전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를 했죠. 그동안 노사 간에 첨예한 갈등이 있었던 사안인데요. 이번 합의 내용에 갈등 해소 방안이 담겨 있는지 박영기 노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네. 이제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이렇게 네. 이제 법정 노동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위 시간을 이제 일일 단위나 월 단위로, 주 단위로만 정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월 단위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좀 그걸 이제 월 단위나 뭐 2개월 단위나 3개월 단위로 이렇게 폭넓게 조정해서 네.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한 제도가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주에 40시간을 넘어가면 그 시간은 이제 연장 근로가 돼서 그렇죠. 50% 임금을 할증해서 줘야 됩니다. 네. 근데 일주에 52시간, 12시간을 연장해도 그 탄력시간제만 합의되면 그 12시간은 연장 근로 없이 쓸 수 있고요. 또 다른 주는 그 12시간을 덜 사용해서 28시간만 사용하면 종합적으로는 이제 평균 일주에 40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린 연장 근로에 대한 할증 없이 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그게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그렇군요. 이 쉽게 말해서 이번 주에 일을 좀 많이 했으면 다음 주에 일을 좀 덜 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맞추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최대 64시간이다 이렇게 한다면 오늘 20시간, 내일 20시간, 그 다음날 20시간, 또 그 다음날 4시간. 그럼 64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4일만 일하는 셈인데 이렇게 4일만 일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제 활용은 안 되고요. 64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52시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에 12시간만 더 탄력 근로를 쓸 수 있고 그 이상은 못 쓰는데 합의 연장 근로라고 그래서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합의하면 또 연장 근로가 돼요. 그래서 그 12시간 포함하면 64시간까지 일주에 최대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일일 노동 시간이 있고 하루에 이제 첫날 이제 20시간을 썼다. 그러면 8시간 법정 노동 시간에 12시간이 초과된 거잖아요. 그러면 12시간 분은 탄력 근로 시간제로 해서 땡겨 쓴 거고 그 다음 날 20시간이라고 그러면 8시간의 합의 연장 근로 아까 12시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20시간은 이틀간 쓸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나머지는 3일은 8시간을 넘길 수가 없어요. 총 합의 64시간이 안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탄력 근로 시간제를 도입했다 그러면 한 주에 최대 할 수 있는 게 20시간, 8시간까지가 가능할 겁니다. 다른 주에는 그만큼 또 근로 시간을 빼야겠죠. 평균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좀 줄여야 되는 거고요. 기간이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지금 합의가 됐잖아요. 그럼 석 달은 한 주에 최대 64시간씩 꽉 채워서 일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건강에 좀 안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상 그 과로 기준이 4주를 연속해서 64시간을 주당하면 그 과로로 봐요. 그리고 이제 12주를 연속해서 60시간씩 하면 또 과로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 게 64시간씩 그 3개월을 쭉 하고 나머지는 28시간씩 3개월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탄력 근로 시간제 도입하면. 근데 그러면 이 3개월간 64시간 한 거는 과로가 돼서 근로자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이제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 사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하고 하루에 최소 11시간은 연속적으로 쉴 수 있게 하는 방안 이것도 포함됐다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11시간 연속 휴식은 이제 우리 특례업종이라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라고 그래서 보건업하고 이제 운수업 쪽에 지금 도입돼 있는 그 제도인데요. 이제 하루 일을 끝내고 나서 다음날 그 일을 다시 시작할 때까지는 11시간 최소한 이제 휴식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그 취지고요. 근데 이제 이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를 하면 이걸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이 경로사의 합의에 반대하는 이제 민주노총이나 이제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이 예외 조항 때문에 또 이렇게 폭넓게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침해받을 수 있을 거라는 좀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지적이 나올 만한 상황이네요. 그리고 이 단위기간 6개월의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면 시급 10,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임금이 한 달에 78만 원 정도 줄어든다 이런 그 보고도 있더라고요. 이건 맞는 건가요? 맞는데요. 이제 이런 겁니다. 일주에 12시간씩 연장 근로가 발생하잖아요. 52시간 하면. 근데 이게 연장 할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2시간 분을 보면 시급 10,000원이면 50% 할증이기 때문에
일주당 한 6만 원 정도 할증해야 되는데 6만 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거를 3달 보면 한 13주 되거든요. 그러니까 6만 원 곱하기 13주 하면 이게 78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탄력 근로제가 아니었으면 그 할증된 연장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게 3개월에서 6개월로 돼서 발생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 3개월 탄력제 근로시간제에서도 절반을 그렇게 운영을 하면 그만큼의 이제 임금 하락 효과는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되는 건 아니고 탄력 근로제 시간제의 기본 이 효과입니다. 그렇군요. 탄력 근로제가 갖고 있는 한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임금이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3개월 이상 탄력 근로제를 하려면 노사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른바 강성 노조가 있는 곳은 그럼 도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대답 좀 해주시죠. 3개월 이상이 아니라 3개월 미만 지금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노사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대표나 그 과반수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자가 있으면 노동자의 대표가 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여서 꼭 뭐 6개월로 됐기 때문에 새로 생긴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제도는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 그 노동법에서는 그 근로자 대표나 노동자의 동의를 필수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유지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6개월로 늘어난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현실에 적용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